안녕하십니까. 소 타는 정승이라는 가제로 드라마 기획안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이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빨리빨리가 미덕인 시대, 소를 타고 출근하는 조선 최고의 힙스터 이야기를 통해 조선판 슬로우 라이프 힐링 정치 드라마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 의도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슬로우 라이프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과 번아웃,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속도전에 지쳐있으며 역설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멍 때리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줄 힐링 멘토, 바로 조선판 힙스터를 소개합니다. 세종시대의 정치 경랑 속에서도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던 맹사성의 삶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해악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컨셉은 권위를 타파한 조선의 힙한 정치인입니다. 먼저 검은 소는 맹사성의 상징적인 이동수단입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검은 소를 타고 등청하는 모습은 허례허식을 꼬집는 무언의 시위와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리는 그의 정치적 긴장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골치 아픈 회의 중에도 창밖 참새 소리에 화음을 맞추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비새는 집은 청백리의 상징이자 강호의 운치가 방으로 들어왔다고 즐기는 맹사성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대변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유연함으로 세상을 조율하는 소 타는 정승 맹사성입니다. 그의 캐릭터 능력치를 보시면 카리스마는 80%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유연성은 99%로 최고치를 자랑합니다. 반면 야망은 10%에 불과하죠. 그의 성격은 권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예할 때 피리 불며 딴청 피우지만 결국 그 피리 소리로 모두를 설득해내는 묘한 능력자입니다. 조정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좌의정이죠. 흑기총 설화에서 그가 아끼던 검은 소가 주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동물과 교감하는 따뜻한 휴머니즘의 소유자임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요 인물은 원칙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워커홀릭 황희입니다. 그의 캐릭터 능력치를 보시면 잔소리 파워는 99%로 최고치이며 디테일 지향성은 95%입니다. 안타깝게도 일과 삶의 균형은 0%입니다. 그의 성격은 조선 최고의 프로불펜러입니다. 자네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라고 맹사성을 윽박지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그를 의지하는 행정 실무의 달인입니다. 그는 세종시대의 영의정으로서 규율을 중요시하는 집행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피리가 손에 잡히시오. 라는 대사에서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죠. 다음은 황희와 맹사성, 이 두 인물의 관계성 분석입니다. 불과 물처럼 상반된 매력을 가진 이들의 케미스트리를 보시죠. 황희는 엄격하고 직설적인 성격인 반면 맹사성은 온화하고 우회적입니다. 업무 스타일에서는 황희가 디테일에 강한 기획자라면 맹사성은 분위기를 만드는 조율자입니다. 청렴도에 있어서도 황희가 철저히 가난했다면 맹사성은 예술적 빈곤을 즐기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비유하자면 황희는 잔소리꾼 시어머니, 맹사성은 허허실실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죠. 황희가 세종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맹사성은 특유의 유머로 경직된 조정의 분위기를 이완시킵니다.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며 극의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인물은 죽음만이 퇴사를 허락하리라는 악덕 고용주 세종입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신하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핵심 특징은 경들은 어찌하여 아직 퇴근하지 않았는가? 라며 이는 사실 일 더 시키려고 묻는 말입니다. 정년 퇴직이란 없는 그의 정책 덕분에 맹사성과 황희는 70대가 넘어 사직을 청할 때마다 번번이 불어당합니다. 심지어 지팡이와 가마를 허용해서라도 곁에 두려 할 정도죠. 세종은 이 삼각편대를 하나로 묶고 국가를 위해 24시간 헌신을 요구하는 보스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세종의 드림팀 인물관계도를 보시면 세종과 맹사성, 황희는 단순한 군신관계를 넘어선 국정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3인방 파트너십을 보여줍니다. 세종은 황희에게 무한 신뢰와 함께 무한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황희는 맹사성에게 잔소리를 쏟아내지만 깊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사성은 황희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세종에게는 조정의 분위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맹사성과 세종 사이에는 음악적 소울메이트로서의 교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요 에피소드는 맹사성의 위트와 해악이 돋보이는 공당문답입니다. 첫 번째 패널을 보시면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던 한선비가 주막에서 맹사성을 만납니다. 맹사성이 한양에 무엇하러 가는가? 묻자 선비는 벼슬 자리를 구하러 간다고 답하죠. 맹사성이 내가 벼슬을 시켜주면 어떻겠는가? 묻자 선비는 그를 미친 소리 한다며 무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널을 보시면 면접관으로 나타난 맹사성을 보고 선비는 죽었다며 엎드립니다. 하지만 맹사성은 그를 벌주는 대신 기계를 높이 사채용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꼰대가 아닌 참어른의 면모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갈등 중 하나는 서달 사건에서 드러나는 위기와 딜레마입니다. 황희의 사위인 서달이 아전을 곤장으로 쳐 죽인 사건인데 맹사성은 고향 신창 사람들의 청탁과 황희와의 의리 때문에 사건 은폐에 연루됩니다.
이는 인정과 법치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종은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며 격노하고 맹사성은 파직과 투옥의 위기에 처하며 청백리의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힐링 드라마가 아닌 권력과 정의의 본질을 묻는 정치 드라마로서의 무게감을 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현을 통해 맹사성은 캐릭터의 성장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특히 감옥에서 피어난 강호사시가는 그의 멘탈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심 없는 성격이었던 맹사성은 감옥에서의 성찰을 통해 유연함이 결코 타협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세종의 용서와 복직을 통해 그는 더 단단해진 내면을 갖게 되죠. 강호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로서 사계절의 자연과 임금의 은혜를 노래하며 정치적 시련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맹사성만의 멘탈 회복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은 서브플롯으로 괴짜 천재 박연과의 음악적 교감입니다. 박연은 절대음감을 가진 음악 천재이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너드 같은 인물입니다. 박연이 이론적으로 악을 정리한다면 맹사성은 이를 감성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맹사성의 비새는 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악기를 조율하는 이들의 모습은 예술적 동지애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음악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려는 여밀락의 꿈을 공유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깊은 교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퓨전 오피스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는 야근 지옥과 설렁탕 에피소드입니다. 늦은 밤 편전에 지친 신하들 사이로 눈빛이 형형한 세종이 들어옵니다. 세종은 경들 어제 올린 대책 말인데 밤새 생각해보니 23가지 보완할 점이 있더군요 라고 말하고 맹사성과 황희는 경악하며 숨을 들이킵니다. 그러나 세종은 굴하지 않고 밤새 토론해봅시다. 내 특별히 야식으로 설렁탕을 준비했어라고 말하죠. 이때 맹사성의 방백은 이놈의 팔자 강호의 봄은 언제 오는 공 이라며 현대 직장인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듯한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희 드라마의 톤 앤 매너는 따뜻한 파스텔톤과 날카로운 관복의 조화입니다. 궁궐은 팰리스 레드로 긴장감을 표현하고 강호는 네이처 그린으로 편안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고증에 충실하되 맹사성의 필이나 가끈 등 소품에는 힙스터적인 포인트를 주어 현대적 감각을 더할 것입니다. OST는 어쿠스틱 피리 선율을 베이스로 한 모던한 편곡을 사용하고 빗소리, 소 울음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ASMR처럼 활용하여 극 전체의 힐링 무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소 타는 정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의 힐링 감성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전문직 케미를 접목한 트렌디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오피스 사극으로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것이며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사극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위트 정치극으로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팍팍한 현대인의 삶에 건네는 따뜻한 피리소리한 곡조처럼 많은 시청자분들께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